네, 간밤 미국 시장에서 화이자의 주식이 급등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 주식을 찾고 있는데 이 경구용 치료제가 승인이 났고 우리 주식 시장에서도 진짜 수혜주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맞수 한 판이라면 충분히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코스파트너스의 김난부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두 분이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시지만 두 분의 진짜 속마음, 진짜 전략은 어디서만 볼 수 있다? 증권광장. 증권광장. 왜냐하면 저는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에 대한 두 분의 결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알약이 승인됐습니다. 시장의 영향은 어떨까요? 자, 김남부 대표께서는 관심을 받을 계기가 됐다. 김민수 대표께서는 위드 코로나를 준비한다. 저희 사실 이 오미크론 때문에 가장 시장이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부터 우리 상큼레몬 민수 대표께서는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셨고, 그렇죠? 네, 준비는 항상 하죠. 네. 저희는 굉장히 과감하게 네. 관련 주식을 소개를 해드렸었고 김남부 대표께서는 이제 관심의 계기가 됐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관련 주식이 계속 더 오를 개연성이 있겠습니까? 그렇기보다는 지금 관련주들이 한 차례 또 많이 오른 종목들도 이미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관심의 계기가 일단 마련이 됐다는 거지 관련주들을 지금 사보자라는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시간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지금 거의 2년 동안 불거졌던 백신 관련주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유통과 관련한 관련주들 굉장히 또 몸값이 많이 올라갔었던 상황이었고 또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최근까지도 주가가 좀 강세를 나타냈었는데 그러한 관심들이 코로나 하면 이제는 경구용 치료제 쪽으로 관심이 몰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일단 화이자가 FDA에서 이제 승인을 받았고 그렇다 그랬을 때 이제 국내에서의 관련주들 관련주 수혜주를 찾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있긴 있어요. 진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경쟁사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예. 입장에서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제 코로나가 시장에서 만연화돼서 마치 감기처럼 일상적인 그런 질병으로 가게 됐었을 경우에는 이 감기약을 만드는 상비약을 만드는 회사들 정말 많거든요. 그럼 이렇게 많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선발주자도 중요하겠지만 후발주자들도 뭐 가격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꺼내서 얼마든지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백신 관련주들하고는 백신 관련주들은 선발주자가 누구냐가 상당히 중요했었던 반면에 이 경구용 치료제 쪽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그 성능이라든지 그리고 편의성 그리고 가격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후발주자 특히나 국내 업체들이 그러한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부터 공부를 하자라는 마음으로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식을 덥석 사기에는 다소 좀 위험스러운 그래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 감기 상비약을 우리가 늘 집에 두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을 대비해서 경구용 치료제를 감기 상비약처럼 늘 구비하고 있는 시대가 온다.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네, 감기약처럼 상비를 하는데 한 알에 5만 원, 6만 원. 뭐 금고에 넣어야겠네요. 네. 저희가 주식을 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 치료제 살려고요. 그렇죠. 네, 월급으로 쉽지 않은 세상이 됐고 그래서 네. 광장을 더 보셔야 하는 이유가 더 생긴 겁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지금 화이자 관련된 치료제 나왔다고 지금 움직이는 종목이 KPX 생명과학, 뭐 제일약품, 우리바이오, 서울제약 왜 움직이나요? 저도 제가 물어보고 네,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그래서 머크사 경구용 치료제 나올 때도 그랬고 네. 이번에도 치료제 얘기 나오면서 한번 바이오 쪽을 한번 샅샅이 찾아봤습니다. 없습니다. 예, 해당되는 종목 없고요. 관련주 없다. 예, 그냥 테마주고 개연성 높은 종목. 대표적으로 예. 제일약품 같은 경우가 화이자 부사장이 대표 예전에 화이자 부사장으로 하셨던 분이 대표시죠. 뭐 인물 테마입니까? 뭐 거의 정치 테마랑 비슷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일약품에서 예. 들어가는 이 도입의약품 쪽이 화이자로 들어가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연관성은 보이지만 이게 정확하게 경구용 치료제와 연관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심리적인 테마 정도로만 보시고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보다 보니까 제일약품이 그래도 성과가 되는 게 있습니다.
췌장암 관련돼서 온코닉 테라퓨틱스인가요? 이게 자회사가 있는데 네. 여기서 국내 일상 관련된 쪽을 신청을 했다는 뉴스가 한 좀 전에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모멘텀은 좀 있겠는데 근데 아직도 일상입니다. 네. 또 국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 너무 기대감 키우기에는 좀 그렇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한다라는 측면으로 보지 이 관련 테마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권유하지는 않으시는군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 제일약품과 화이자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이미 답이 나왔으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두 분께서 이 코로나19 알약이 이제 승인이 나서 관련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어떤 주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실지 두 분께서 코로나19 알약 관련 매수 종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난 대표, 부대표께서는 기다려라. 기다림의 네. 구간이다. 그리고 저희 상큼레몬 김민수 대표께서는 제일기획과 CJ 프레시웨이를 꼽아 주셨습니다. 역시 관련 주식 투자는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어쨌든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임상의 속도가 중요할 텐데 아직 이렇다 할 만한 뚜껑을 열 만한 그런 임상 속도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회사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 안에서 그나마 3상 단계에 돌입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몇 군데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종근당, 일동제약, 일동제약 같은 경우 최근에 또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었었고 신풍제약 이런 기업들이 이제 자사가 가지고 있었던 후보 물질을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었던 단계인데 실제로 3상에서 그 좌절하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주가의 움직임에서 뭔가 좀 힌트가 나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기까지도 시간이 지금은 기술적으로도 주가가 좀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련의 시간들은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경구용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국내 기업이 빨리 나오기를 좀 기다리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없다. 두 분 모두 화이자 관련 주식은 국내에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알약 관련 매수 종목이 제일기획과 CJ 프레시웨이예요. 알약이 변했네요. 네, 네, 알약보다도 알약에서는 별 관심이 없고요. 알약하면 관심 그냥 없다. 서흥캅셀이라고 서흥이라는 회사는 있는데 전혀 뭐 연관성 없는 회사고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네. 알약 관련해서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는 주식장에 투자할 만한 기업은 없다. 네, 으로 결론을 짓고 다음 스토리로 넘어가면 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치료제 이제 걸려도 치료제 한 방이면 그렇죠. 네, 괜찮아질 수 있다. 그러면 그렇죠. 사람들의 심리가 좀 살아나기 시작하겠죠. 그럴 가능성은 있대.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의 실적이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는 속도나 또 반응하는 속도도 좀 느릴 것이다라고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흐름들 괜찮은 그 코로나19 때도 괜찮은 좀 선방했는데 끝나고 나게 되면 끝날까요? 네. 그렇죠. 사실은 예. 그래요. 네. 정도 좀 완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오히려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제 행사나 이런 쪽이 다시 행사 이어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광고의 매출과 광고의 수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도 괜찮거든요. 그러면 기회윤들이 더 열렸다라고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는 제일기획 정도면 배당도 좀 괜찮죠? 아, 그래요? 네. 얼마 주나요? 몇 까먹었습니다. 배당률이? 지금 잠깐 생각이 찾아볼게요. 그 사이에서 찾아보고요. 예. 그런 가운데 또 나올 수 있는 변화까지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이 부분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삼성 쪽에 또 좀 연관이 좀 있다 보니까 과거에 삼성 관련된 광고 매부 수주분을 많이 했다가 지금 이제 다변화시키는 쪽이죠. 이런 쪽에서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두 번째 CJ 프레시웨이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식자재 공급 1위입니다. 근데 지금 자영업자분들 힘들어하시죠.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 때문에 힘들어하시는데 이 부분 다시 완화되고 이제 조금 더 위드 코로나 쪽으로 다가간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급식이나 또 병원 관련된 쪽에 급식 같은 쪽도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구조조정을 그 사이에 잘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올해도 흑자고요. 네. 그리고 실적 개선세가 2019년도 이상으로 나올 부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은 계속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꽤 많이 올라왔네요. 실적이 받쳐주다 보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봐야 되겠다라는 관점들은 계속 나온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일기획 1% 오른 23,650원인데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제일기획의 배당률을 적어주셨습니다. 5.3%. 네. 주당 915원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제일기획과 CJ 프레시웨이가 오히려 이 먹는 치료제가 승인되고 난 이후에 진짜 수혜주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희 LG이노텍이 최근 2달 사이 40% 오른 것 아십니까? 자율주행차가 개발이 되면 LG이노텍의 카메라 모듈이 여기저기 쓰일 것이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지금 올라타도 괜찮겠습니까? 두 분의 의견부터 먼저 듣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탈까요? 네, 김남부 대표께서는 눌림목 공략을 하자. 김민수 대표께서도 조정 시 매수하자. 여전히 투자하는 데에 매력이 있다는 두 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눌림목을 어떻게 공략할까요? 대표님? 쉽지는 않겠지만 네. 지금 LG이노텍가 가지고 있는 그런 테마를 보면 예. 시장에서 지금 핫하다는 테마를 다 끌어안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테마들이 엮여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장 최근에 또 불어일으켰던 그런 광풍이 메타버스 있었었잖아요.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 하드웨어를 만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시장에서 최근에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테마가 자율주행이 있습니다. 네.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일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앞서서 신 소장님이 반도체 기판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걸 또 다 들으셨어요? 네, 반도체 기판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급이 타이트하다라는 그런 얘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영업 환경이 너무나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식 시장에서 좋아하는 테마들까지 지금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분위기하고는 다르게 40%, 50%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체력은 당연히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야 기분 좋게 계속 보유를 하셔도 되겠지만 아직 없는 상황에서 어느 시점에 이제 뛰어들어야 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시장에서도 6% 가까이 오르고 있고 최근에 기관 쪽에서 좋은 그런 바이에 가까운 그런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떻냐면 이렇다 할 만한 주도 섹터도 보이지 않고요. 물론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딱 이 섹터야라고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시장에 뭔가 주인이 없을 때, 주인공이 없을 때 좀처럼 LG이노텍 쪽으로는 그래도 좀 기관과 외인 투자자들이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랠리가 어디까지 끝날 것인가. 내년에 시장이 열리면서 수급이 조금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낙폭과대 대형주들도 올라가고 뭔가 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섹터군들이 나올 때에는 LG이노텍이 잠시 바통을 내어주지 않을까. 그러면 그래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때는 그러한 구간에서 좀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도주라고 한다면 그동안 쉬어갔던 뭐 2차 전지, 메타버스 이런 거 말씀이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2차 전지주들도 안 올라갔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이 다 섹터가 쉬어가니까. 단연코 올라가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뭔가 좀 주인공이 부재된 아니죠.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조금 더 부각을 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LG이노텍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러한 시선을 좀 분산을 시켜줄 수 있는 시기를 내년 초 정도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도 제작팀에서 10월 달에 LG이노텍을 발굴했을 때 야, 그때 정말 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넋놓고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기업 내용이 워낙 좋아서. 근데 매수할 수 있는 조정의 기회가 오겠습니까? 예, 뭐 괜찮습니다. 그냥 살 걸 올라가고 아우 그때 살 걸. 근데 저는 갖고 있던 거 팔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저 밑에서 LG이노텍이요? LG이노텍 하이비전 시스템 조합을 팔고 딴짓을 하다 보니까 그냥 덤덤합니다. 응원합니다. 제가 팔아야 올라가죠. 네. 그런 쪽에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 쪽에 대한 재발견, 재변신이 계속 되고 있는데 지금 LG이노텍을 보고 있으면 약간 이제 속도가 가속되는 구간이죠. 근데 가속되는 구간에서 잘못하게 되면은 가속하다 급브레이크 밟을 때 거기서 약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아마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빨리 갈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좀 주의하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8만 원을 드디어 찍었습니다. 와, 눈물 축하드립니다. 아, 눈물 나네요. 이건 전 국민의 염원이 달려있는 8만 원 오늘 꼭 지켜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 8만 원 선을 터치를 했다는 게 이게 속보로 나올 일입니다. 속보로. 전 국민 10분 중 1분은 가지고 계신 이 삼성전자가 요즘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사고 있죠. 그리고 외국계에서도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망들이 갑자기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반도체 가격도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이다. 모건 스탠리에서도 이제 겨울이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살짝 언급을 좀 안 하고 갈 수가 없겠죠. 김민수 대표님, 8만 원 드디어 터치했습니다. 네. 얼마까지 오르겠습니까? 이제 10만 원을 또 눈앞에 보이는 10만 원 터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떨까요? 딱 차트를 보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딱 끌고 열심히 좀 움직이고 있는 이런 패턴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항이라고 할 수 있던 7만 8천 원대 넘어갔고 예. 그러면 다음 저항 때 한 8만 3천 원, 5천 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업황 좋아지고 돈 잘 벌면 그대로 가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기다리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마음고생 많이 하셨지만 네. 그래도 삼성전자는 저희한테 실망을 주되 결과론적으로는 한 번도 그렇게 큰 타격을 준 적이 없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셨던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고 혹시나 특별 배당 주면 그것도 낼름 받아야죠. 네, 이상입니다. 네, 특별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산타랠리 가자. 삼성전자 가자. 자, 8만 원까지 기다리신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또 면밀하게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LG이노텍 그렇다면 두 분께서는 기다렸다 매수한다면 얼마까지 오를 수 있을지 보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 두 분 다 똑같이 40만 원 보시네요. 좀 더 쓰시죠? 의견이 계속 똑같네요. 그런데 네. 그냥 이렇게 봤었을 때 LG이노텍의 시가총액이 지금 7조 후반 정도의 가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LG이노텍의 지금의 사업의 상황들을 한번 보고 또 하반기에는 아이폰 14가 나오는데 풀체인지 모델이 7년 만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었을 때 시가총액 10조 원이라는 이 단어가 어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찾아 나가기 시작하니까 현재 가격권 부근에서 20% 정도는 일단은 추가 상승 여력은 뭐 어느 정도의 안전마진 개념으로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바로 지금부터 더 달려서 10조를 빨리 도달을 하느냐 아니면 눌림목을 주고 다시금 올라가면서 10조 원을 달성을 하느냐의 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또 향후 흐름 지켜보면서 목표 주가를 조금씩 상향 조정을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좀 끌고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상큼레몬 민수 대표님은 LG이노텍의 적정 시가총액을 한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4분기는 최대 실적을 예상하는데 맞습니다. 지금 분기 실적 관련돼서 일단 브레이크는 내년 1, 2분기 상반기는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기조가 살짝 좀 후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상으로는 4분기 영업이익 4천억대, 내년 1분기는 2,500억대, 600억대로 좀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예, 전망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를 또 한 분기 정도 앞선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고점이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또 쉴 타이밍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시되 그렇다고 하더라도 항상 보면은 LG노텍이 하반기에 좀 강한 스타일이죠. 그래서 전약 후강 쪽에 분기 실적을 보여준다 그러면 또 쉬고 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지금은 약간 어떤 분기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까지 반영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강한 고점 이후에는 좀 쉴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노텍을 바라보면서 시총 한 8조가 조금 못 되네요. 이런데 한 10조까지는 10조 네, 가야죠. 충분히 가야 되겠다라는 쪽의 입장으로 보시되 일단 타이밍은 분기 실적과 관련돼서 좀 조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LG이노텍에 대한 두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고 눌림목 대 매수하자. 그리고 일단 시가총액 10조까지는 갈 수 있겠다. 그 이후에 추가 상승 여부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희 동시에 함께 보고 싶은 것은 2차 전지 관련주예요. 그동안 되게 많이 빠졌다가 어제부터 다시 매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숨고르기가 끝났을까요? 2차 전지는 시장의 주도주로
기대를 늦출 수가 없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보겠습니다. 숨고르기가 끝났을까요? 2차 전지에 대한 두 분의 의견, LG 에너지 솔루션을 기다리는 김남부 대표님의 말씀, 그리고 김민수 대표께서는 TCC 스틸과 테이펙스를 꼽아주셨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후에 이제 오히려 수급이 LG 네. 소위 에솔로 몰려가면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수급을 뺏기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네. 김민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중소형주로 그래서 좀 찾아보자라고 이렇게 컨셉을 잡으신 것 같고요. 저는 일단 2차 전지 하면 3대장도 떠오르고 좀 대형주들 위주로 이렇게 봤었을 때에는 많은 분들의 수급이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대한 이벤트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대형주들이 치고 올라가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연관되어 있는 또 부품주들이 또 상승 랠리를 보일 수 있는 시기가 결국 이제 상장 시기 1월 말 정도 그때까지는 뭔가 지금 많이 쉬어간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 기술적인 반등 등을 나올 수는 있겠지만 2차 전지에 썼을 때 어땠죠? 시장에 정말 파괴감을 줄 정도로 시장을 리드하는 그런 정도의 지배력을 갖고 있었던 섹터로서의 뭔가 움직임을 보여주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때까지는 그냥 차분하게 좀 기다려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부대표께서는 LG에솔 상장 이후에 2차 전지 주식이 다시 각광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단기적으로. 김민수 대표께서는 앞서 저기 말씀처럼 수급 부담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의 대표주들은 좀 피해를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중소형주에 관심을 갖자. 이제 부대표님이 제가 하실 얘기 다 해주셔서 저는 따로 더 드릴 얘기는 없는데요. 예, 그냥 일단은 테슬라가 살렸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간밤에 좋았죠. 예, 머스크 형님이 약간 살짝, 근데 아직 팔 게 남았다고 합니다. 옵션 관련돼서는 좀 남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천슬락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서 기회 요인을 찾았고 단기 반등은 좀 더 나올 수는 있겠는데 하지만 지금 분위기 쪽에서는 말씀하셨듯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됐을 때 시장 분위기를 좀 확인해야 됩니다. 즉 2차 전지 ETF에서 나머지를 팔고 그를 또 쫓아가기 위해서 한 6, 70조 맞는 시총을 반영을 할지 아니면 다른 종목들까지 또 패시브 자금들이죠. 뭐 코스피 200 아닌 자금들이 나머지를 또 팔고 그쪽을 쫓아가야 되다 보니까 수급이 약간 1월 중순 이후부터는 어떻게 될지를 바라보되 뭐 2차 전지 쪽에서는 약간 좀 위축 요인들이 있겠죠. 네. 그를 너무 그쪽만 바라보기엔 좀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이길 수 있을 만한 쪽이 어딜까라고 봤을 때 이번에 TCC 스틸 같은 경우는 원통형 캔을 주력하는 회사죠. 근데 이쪽 관련돼서 이번에 원통형 배터리도 가격을 인상했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고요. 마찬가지로 테이펙스도 전자 소재 쪽 테이프다. 관심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2차 전지 많이 쉬었다. 어떤 종목을 살까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풍성하게 다양한 내용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맞수 한판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코스파트너스의 김남부 대표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